안녕하세요. 홍씨의 출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햇살이 굉장히 따사롭네요. 사실 썬팅이 없어서 조금 따갑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KGM의 새로운 신차 더 뉴 토레스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토레스는 2022년 7월에 첫 공개가 되었고 판매가 되었는데요. 거의 2년도 안 되는 1년 10개월 만에 페이스리프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2024라고 연식 변경이 한 번 있었는데요. 다른 국산차 브랜드에 비해서 뭔가 연식 변경이라든지 부분 변경이 좀 빨리 진행이 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보통 이제 국산차 기준으로 봤을 때 페이스리프트, 즉 부분 변경은 보통은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요. 뭐 길면은 뭐 4년, 5년 이렇게까지도 가져가는데 거의 1년 10개월 만에 부분 변경이 된 차는 토레스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도대체 어디가 달라진 것이냐. 보통 이제 페이스리프트라 치면은 말 그대로 얼굴을 약간 성형했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외관에서의 디자인이 살짝 바뀌고 뭐 실내 옵션, 디자인들도 많이 바뀝니다. 근데 토레스 같은 경우는 외관에서 바뀐 점이 아예 없어요. 저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타이어라도 바뀌었을까 싶어서 타이어 브랜드도 다 찾아봤는데 타이어도 똑같아요.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페이스리프트라 치면은 휠 디자인 정도는 바뀌어줘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토레스는 휠 디자인까지 아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구형 오너 사람들에게는 좀 섭섭함이 덜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면 이게 좀 수입차들은 그게 덜한데 국산차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 뭐 이렇게 뭐 신차가 나오면은 딱 봐도 그 전에 샀던 사람이 저 차 구형이네 라는 게 딱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뭐 기분이 나쁠 것까지는 없지만 뭔가 아쉬운, 서운한, 섭섭한 그런 감정이 들 수도 있는데 토레스는 이 외관에서의 디자인 변화가 아예 없다 보니까 그냥 겉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차 이렇게 봤을 때 신형인지 구형인지 티가 전혀 안 나요. 전혀 안 납니다. 이 안을 까봐야지 신형인지 구형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제 외관에서의 디자인 변화는 아예 없고요. 실내의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뭔가 익숙하죠? 맞아요. 바로 앞서 출시가 되었었던 전기차인 토레스 EBX의 실내를 그대로 이식을 해놨습니다. 현재 저는 지금 블랙 시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을 시승 중인데요. 인테리어는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블랙과 브라운, 그리고 새로 추가된 투톤 그레이까지 이렇게 총 3가지가 들어가는데요. 보통 블랙 시트는 무난함 외에는 장점이 크게 없잖아요. 뭐 오염이 덜 된다 그 정도. 그래서 실내가 좀 칙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 토레스 같은 경우는 블랙 시트를 선택을 하더라도 이렇게 가니쉬가 약간 뭐라 그럴까, 이거 10원짜리 색깔 같지 않아요? 아무튼 구리? 브라운? 브론즈? 그런 색깔이 들어가서 좀 더 예쁩니다. 그리고 실내도 살짝 환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요번에 새롭게 추가된 투톤 그레이 시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는 실물은 본 적은 없지만 이 사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제가 이 EBX를 탔을 때 그레이 컬러로 탔었는데 그 느낌하고 거의 흡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EBX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기존 같은 경우는 공조 패널이 이 아래쪽에 있었거든요. 사용성이 그렇게 썩 나쁘진 않은 편이었지만 이 공조 시스템을 사용하려면은 한번 시선이 내려가야 돼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위치였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이 인포테인먼트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여기 보이세요? 이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탁탁 눌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 자주 사용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오토홀드라든지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 그런 것들도 다 이쪽에 인포테인먼트 쪽에 다 때려박아 넣다 보니까 살짝 저는 이런 거 좀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버튼 같은 경우는 이 버튼이 위치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그 위치를 기억하면 안 보고도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화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한번 클릭하고 또 한번 클릭하고 하다 보면은 시선이 계속 여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옛날스러운 것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아무튼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라든지 뭐 오토홀드 아니면 ISG 이런 것들은 인포테인먼트 상단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기판도 함께 바뀌었는데요. 구형 같은 경우는 디지털 클러스터인 것 같아 보이지만 정확히 말하자면은 디지털 숫자가 들어가 있는 아날로그에 가까운 계기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뭐 내가 뭐 1단 넣는지 2단 넣는지를 보여주고 우측에는 속도 게이지인가 그렇게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RPM은 거의 약간 그래프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줬는데요. 신형은 여기 우측에 디지털 숫자로 나의 속도를 표시해주고 있고요. 좌측에는 엔진이 회전하는 수 RPM을
디지털 숫자로 표기해주고요. 약간 아날로그스러워 보이는 그래프도 한 번 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인성이 안 좋더라고요. 그냥 그 동그란 거에 바늘 계기판 있잖아요. 저는 그게 좀 더 시인성이 좋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미래지향적이고 최첨단스러운 그런 디자인을 신형 토레스가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구형 토레스는 기어 방식이 요즘 신차에서 정말 보기 드문 물리적인 기어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PRND 이렇게 드드득 드드득 탁탁탁 이렇게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신형은 여기 EBX에 들어간 것과 아주 동일한 토글 방식의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를 바꿀 때 그냥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딸깍딸깍 누르면은 바로 기어가 변속이 되더라고요. 확실히 이런 디자인은 신형다운 느낌이 크게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레스는 기본 트림인 T5가 있고 그 다음 트림인 T7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타고 있는 거는 T7 트림에 거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 사양이고요. 여기서 오프로드 패키지가 추가가 되었어요. 이거는 구형에서 TX라는 트림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오프로드 패키지를 추가하게 되면은 약간의 디자인, 약간 블랙 느낌이 나는 디자인으로 바뀌고요. 서스펜션도 달라지고 뭐 살짝의 튜닝스러운 그런 포인트들이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오프로드에 대한 이런 대중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오프로드 가면은 차가 어쩔 수 없이 스크래치도 나고 좀 약간 손을 많이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통의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내 차에 뭐 스크래치 나는 거 용납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프로드가 좀 이렇게 대중화가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프 랭글러로 오프로드를 가본 적이 있는데 도감까지 했거든요. 물속에 들어가는. 와, 근데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오프로드 매력이 한번 빠지면은 그 재미를 쉽게 못 헤어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아무튼 그런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패키지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나는 좀 그런 도전정신, 레저, 모험을 즐긴다 하시는 분들은 오프로드 패키지를 추가하셔서 그런 곳에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행감 같은 경우는 사실 구형과 비교했을 때 크게 어디가 달라졌다, 크게 어디가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은 없어요. 그냥 거의 동일합니다. 진짜 동일한데 구형과 비교했을 때 저의 감각으로 뭔가 약간 달라진 느낌이 난다 라고 드는 포인트가 바로 이 하부의 방음 수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저는 20인치 휠이 달려있는 더 뉴 토레스를 타고 있습니다. 휠은 기본형은 17인치가 있고 18인치가 또 있거든요. 아무튼 이게 휠이 인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승차감이 조금 안 좋고요. 또 이제 고무, 타이어 고무에서 흡수해주는 게 조금 적어지다 보니까 MVH, 소음 진동도 폭이 큰 타이어에 비해서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20인치 휠이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구형과 비교했을 때 이 로드 노이즈가 조금 조용해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마침 또 앞에 톨게이트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항상 드드득거리는 구간이 있거든요. 여기 드드득 구간. 이게 카메라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 귀에서는 그래도 꽤 많이 막아주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하부 방음 수준이 구형에 비해서 약간 좋아졌다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급을 상회할 정도로 또는 완전 다른 차를 탄 것처럼 그렇게 큰 변화의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에서 한 1.2 정도의 변화폭이랄까요? 근데 또 이제 고속에서 이렇게 노면이 안 좋은 구간, 현재 지금 약간의 콘크리트 같은 구간, 그리고 포트홀, 이런 구간까지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속에서는 괜찮은데 고속에서는 미묘하게 요 실내 방음, 실내 정숙도가 살짝은 시끌벅적합니다. 요거는 구형 토레스도 동일했는데요. 토레스 자체가 뭔가 이 주행 질감이라든지 전체적인 이 주행 감성이 고급스럽고 우아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냥 대중적이고 약간 캐주얼한 그런 느낌에 가까운 차량이다 보니까 막 엄청 막 고급스럽고 편안함을 생각하시고 타면은 약간 실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토레스가 급이 살짝 애매한 게 요 KGM에서 보면은 소형급에서는 티볼리가 있고요. 준준형급은 코란도, 그리고 중형급은 토레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수치적인 차이 있잖아요. 뭐 전장, 전폭이 차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이
차에 들어가는 엔진의 크기 이런 것들은 다른 브랜드랑 비교했을 때 보면은 보통은 이제 준준형 SUV에 속합니다. 그래서 토레스의 경쟁 차종을 투싼이나 스포티지로 많이 보고요. 급으로만 봤을 때에는 산타페나 소렌토까지 봐야 되는데 실제적인 엔진의 크기라든지 아니면은 차체의 이런 크기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에는 산타페와 소렌토보다는 투싼과 스포티지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엔진 같은 경우는 구형과 동일하게 1.5 가솔린 터보 엔진에 아이신 자동 6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 뭐 자동 8단이 들어갈 거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자동 6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체가 공차 중량이 1500kg가 넘고 어쨌든 간에 준준형 SUV 치고는 큰 편에 속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진을 1500cc, 이것도 이게 다운사이징 되는 엔진이라 가지고 힘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혼자 타고 다니면은 힘이 부족할 겨를이 없습니다. 정말 빨라요. 요즘 다운사이징 엔진들의 특징이 보통 이제 다운사이징이면은 뭔가 잘 안 나가고 엔진이 힘겨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나오는 최신 다운사이징 엔진들은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대신 이게 일반적인 엔진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가주긴 가주거든요. 스피드도 빨라요. 심지어 피드백도 더 빠르고. 근데 소음 진동이 조금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기량이 조금 큰 차량들은 우웅 하면서 가는데 다운사이징 엔진들은 빨리 가긴 빨리 가는데 이러면서 가주거든요. 그렇다고 뭐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의 큰 소음이 아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시끄러운 소음들이 쌓이다 보면은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럴 때에는 우아하거나 아니면은 신나는 음악과 함께 한다면은 재밌는 드라이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노멀 모드로 다녔거든요.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 이게 지금 오늘 햇빛이 너무 강해서 화면에 안 보일 것 같은데 현재 제가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둔 상태이고요. 이랬을 때 계기판 디자인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요 정 가운데에 RPM 게이지가 제가 좋아하는 동그란 거에 바늘 요 모양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엔진 회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저는 이 디자인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토레스 EBX 때도 똑같이 느꼈는데요. 보통 이제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면은 이 디지털 계기판의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뭐 5, 6가지 있는 브랜드도 많고 한데요. KGM에 들어가는 디지털 클러스터는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긴 하지만 개수가 별로 없고 바꾸더라도 뭔가 그래픽이 화려하지가 않아요. 너무 심플 그 자체입니다. 저는 약간 화려한 거를 좋아하는데 아무튼 심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좋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그래픽을 더 첨가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마침 또 전방에 회전 교차로가 있어서 교차로를 몇 바퀴 돌아볼게요. 마침 여기에 차량 통행량도 별로 없어가지고 현재 회전 교차로를 돌아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랬을 때 좀 언더스티어가 좀 많이 느껴지네요. 얘는 전륜구동 플랫폼에 현재 4WD가 들어가 있지 않은 2WD 차량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 이 언더스티어,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보다 조금 더 회전각이 크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핸들을 더 틀어줘야 되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일반적인 전륜구동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언더스티어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난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꿨을 경우에는 조향하고 서스펜션이 연동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일반 모드 때보다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핸들링 감각이 좀 더 좋아지긴 합니다. 좀 더 좋아지긴 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예리한 이런 핸들링만으로도 충분한 선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이런 회전 교차로라든지 웬만한 코너 구간,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구간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무난하게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로 계속 돌았더니 살짝 어지럽네요. 그리고 방지턱, 둔턱을 넘어갔을 때에도 승차감이 무난합니다. 무난해요. 토레스는 그 전에도 그랬지만 성능이라든지 포지션 자체가 무난함에 정말 잘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거의 없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은 그냥 대중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데일리카로 마음 편하게 타는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로 탔을 때 정말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급 대비 실내 공간도 넓기 때문에 좀 짐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저도 막 자잘한 짐 다 이고지고 다니는 타입인데 이렇게 SUV가 그럴 때는 또 좋더라고요. 아무튼 동급 대비 실내 공간이 넓기 때문에 혼자 타도 좋지만 패밀리, 온 가족이 다 타더라도 여유롭게 탈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단, 토레스는 연비가 정말 안 나옵니다. 공인 연비는 리터당 11.1km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틀 정도 데일리카로 타고 다닌 결과 트릭 컴퓨터상 연비는 14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 새 차라서 정확한 연비는 아닐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197km 탄 차예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료통도 이게 50L거든요. 보통의 50L 하면은 소형 SUV, 뭐 셀토스나 코나 아니면은 뭐 트렉스 요 정도가 가지고 있는 연료통을 이렇게 덩치가 큰 차가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연료 소모량이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보통 투싼이나 스포티지는 한 54L인가 그 정도의 연료통을 가지고 있고요. 산타페나 소렌토 같은 경우는 60L 이상의 큰 연료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얘는 연비도 안 나오는데 연료통도 작기 때문에 자주 주유를 해줘야 된다는 게 좀 단점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구형과 비교했을 때 연비 시스템이 조금 좋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다음 달에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하이브리드는 정확히 말하면 바이퓨얼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까지 출시가 된다면 다시금 토레스의 전성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목적지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만 마쳐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